지금 대한민국의 국방력은 세계 열강이라 자부해도 될 정도로 엄청난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연이어 최첨단 무기를 공개하며 치열한 경쟁을 펼칠 정도로 성숙한 방산업체들이 매일 수많은 무기를 해외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작게는 수백억에서 크게는 수천억 단위로 막대한 무기들이 해외로 수출되고 있는데요. 그중 세계 최강 미국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는 국산 무기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의 방산 무기가 전 세계에서 다시 한번 이름을 떨칠 예정인데요. 그 주인공은 바로 공국의 결전병기로 진화할 무인화 버전의 FA-50입니다. FA-50이 각종 한국산 무기와 연계하면 미래에도 충분히 활약할 수 있는 괴물 무기가 될 것이라고 군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일각에서는 FA-50이 아무리 잘 팔리더라도 의미가 없다는 주장을 펼치는 의견이 있습니다. 한국이 아무리 많은 전투기들을 팔아봐야 대부분의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록히드 마틴의 배만 불려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숲을 보지 않고 나무만 보는 이들이 할 법한 말입니다. 한국이 FA-50을 수출할 때마다 얻는 이득은 그저 돈으로 환산할 만한 것이 아닌데요. 군용기를 생산할 수 있는 전문 항공인력의 성장과 생산 라인의 유지, 그리고 항공기술의 발전에 전투기 수출이라는 항공산업의 모든 기반 시설을 마련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수익 부분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FA-50의 각종 체계를 완전히 극대화한다면 지금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수준의 수익 극대화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 분명한데요. 한국이 세계 최강 항공국의 기반이 되어줄 FA-50 무인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과 싸우려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라, 이 말은 과거의 주한 미군 사령관이 한국을 떠나면서 남긴 말입니다. 록히드 마틴이 T-50 개발의 기술을 보태 당시 T-50 기반 항공기의 성능이 최신형 F-16보다 좋을 수 없다는 조항을 넣었다는 말이 떠돌았는데요. 하지만 A사 레이더를 장비하고 최신 사양으로 개량된 F-16이 등장한 뒤에 FA-50 개량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이전까지는 록히드 마틴이 저가형 전투기인 F-16을 팔아야 하는 상황에 개조된 FA-20 수출을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한국의 FA-50 개량을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반전됐습니다. 개량된 F-16의 가격이 올라도 너무 올랐기 때문입니다. F-16은 분명히 개발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F-15K와 같은 타이급 전투기를 보조할 미들급의 저렴한 전투기였습니다. 그러나 업그레이드를 거듭하며 가격이 급상승해 최근에는 가난한 국가들은 수입을 꿈도 꿀 수 없는 고가의 첨단 전투기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때문에 F-16의 판매량 역시 급감하는 추세인데요. 최근 대만에 팔린 F-16의 가격만 봐도 미친 수준입니다. 미국은 대만의 안보 환경이 중국에 위협받는다는 명목으로 대당 1,450억 원의 F-16을 판매했습니다. 이에 반해 T-50의 수출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F-16은 살 수 없지만 믿을 만한 미제 전투기를 찾는 3세대 국가들에게 록히드 마틴이 관여하고 제작한 T-50 계열 군용기들이 매력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미 공군조차 전술입문기로 한국의 T-50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자 미국의 록히드 마틴이 사업 방향을 급선회했는데요. 비싸서 팔리지 않는 F-16을 포기하고 잘 팔릴 수 있는 FA-50을 개량해 경공격기 시장을 독점하겠다는 것이죠. 자신들은 F-16을 개량하면 잘 팔릴 것이라 생각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F-16이 F-35보다 비싸지는 대참사가 일어난 상황에 조금의 개량만 한다면 만드는 족족 팔릴 FA-50이 존재하니 이를 가만히 지켜볼 수가 없던 것입니다. 또한 미 공군과 호주 공군의 전술입문기 도입 사업을 비롯해 세계 각국에서 벌어지는 입찰 경쟁에서 T-50이 몇 번만 더 성과를 내준다면 록히드 마틴은 앉아서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되기 때문에 록히드 마틴은 그동안 자물쇠를 걸어뒀던 FA-50의 족쇄를 풀어준 것인데요. 이 때문에 국내 일각에서는 FA-50이 많이 팔려봐야 미국 배만 불려주는 상황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FA-50이 앞으로 무장되는 무기가 바로 한국산 무기로 도배되기 때문입니다. 2021년 10월 현재 대한민국 국방산업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연일 새로운 무기가 개발되고 도입되며 우리 국방력 증강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그 범위도 다양합니다.
미사일이나 포탄 같은 무기부터 레이더 전자전 체계까지 여러 분야에서 획기적인 기술력 향상이 진행 중인데요. 그 중심의 대표는 KF-21 보람의 국산 군용기가 있습니다. 국산 A사 레이더와 전자광학체계, 전자전 체계 등 항공기에 필요한 첨단 장비들이 하나 둘 국산화 중이며 전투기의 핵심 요소인 공대공 미사일 역시 국산 단거리 중장거리 미사일이 개발 중입니다. 심지어 엔진까지 개발 중인데 이번 서울 군용처 바이패스 엔진을 개발 중인 한화는 5,500파운드급 코브를 바탕으로 8,000파운드급의 엔진을 개발하고 나아가 2만 파운드급 엔진을 개발할 것을 공식화했습니다. 2만 파운드는 최대 추력을 기준으로 할 때 KF-21 보람의 엔진이 크게 웃도는 성능이며 현재 출시된 미국산 전투기 엔진과 거의 동급의 성능인데요. 한마디로 보람의 급 전투기에 사용될 군용을 자체 개발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것입니다. 최근 개발된 질화갈륨 소자로 만들어진 A사 레이더를 탑재하는 것은 물론 무인화로 부피가 줄어든 조종석 뒤편에 T-50에도 적용됐던 확장형 연료 탱크를 추가로 증설해 그동안 지적사항으로 남았던 항속거리를 크게 증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와인더나 암람보다 뛰어난 국산 미사일을 통합할 수 있는 데다 촬영 등 국산 공대지 장비를 통합해 공대지 역량 역시 극적으로 높아질 것입니다. 무인화 FA-50이 통합할 수 있는 국산 무장은 해군 기반 자체 개발형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기반 중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한국형 GPS 유도폭탄, KG-12 천령 공대지 미사일, 전자전 포드 등이 있습니다. 이 정도면 사실상 전투기가 수행할 수 있는 모든 임무에 투입이 가능한 수준입니다. 필수성이 부족하다는 단점도 첨단 전자 장비를 탑재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체계의 완성은 거의 2030년대에 몰려 있습니다. FA-50의 무인기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무렵도 바로 2030년대인데요. 달리 생각하면 FA-50의 최종 개량형이 된 FA-50은 레이더부터 미사일과 엔진까지 전투기의 모든 체계를 완전히 국산화한 완전 국산 무인 전투기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능력이 지금의 FA-50과 비교할 수 없이 상승할 것이 분명한데요. 스텔스기를 보조할 저렴한 타격 수단으로 제작되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더라도 갖출 건 다 갖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군이 보유하게 될 120대의 보라매가 배당 세대의 무인함 FA-50을 운영한다면 우리 군은 120명의 조종사로 480대의 4.5 세대 또는 5세대급 전폭기를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전투 능력의 증대를 불러올 것이며 대량 생산에 따른 단가 하락과 정비성 향상으로 평시 훈련 소요를 크게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다면 한국은 세계 군사 열강들과 비교해도 전혀 꿀리지 않는 전투함 공기 기술력을 확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대고구려 제국이었습니다. 땡큐 포 와칭.